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일단 오늘 5% 떨어졌고,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62평도 이탈을 했습니다.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전선은 계속 반등 가능한 구간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 잡아야 된다. 어느 가격, 어느 타점에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미래가치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거치면 이런 정도의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은 어떤 구간에 있을까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면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처럼 됩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이 잘 나가려면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되죠? 변압기 쪽이 잘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류의 부족한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 게 첫 번째 AI 반도체, 두 번째 변압기, 세 번째 전기입니다. 전기. 그렇죠? 그러면 이쪽 변압기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전력 설비 당연히 대한전선 들어가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뭐 HBM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강한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는 뭐예요? 원전 쪽입니다. 이쪽에 대한 구조를 내가 맞춰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자, 무슨 얘기냐? 재룡전기나 HD 현대일렉트릭이 고가 구간에 있고 완만한 조정 구간을 보이는 정도, 즉 일반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전선의 주가는, 즉 추세는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옮겨 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대한전선, 그렇죠? 대한전선 할 때 요때죠, 요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몇 프로 밑에 쭉 내려보면 25%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전에 재룡 전기입니다. 보세요. 여기 딱 3월 달에만 매매하고 이쪽 다 비워놓고 최근에 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비었을 때 제가 뭔가를 했겠죠. 그게 일진 전기, 그쵸? 일진전기 계속 매매했죠. 그쵸? 일진전기로는 근데 제가 뭐 큰 수익을 보거나 그랬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그 전기 관련주들을 어떻게 했느냐? 재룡 산업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매수 해서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 35% 정도의 수익 구간. 그쵸? 계속해서 내가 전기 쪽 보면 앞단에 있는 기업이 어디가 움직이는지를 보고 앞단에서 탄탄하게 가면 계속해서 내가 변동성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격 전략, 즉 타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전력 설비 관련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DI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죠. 뭐 25%, 14% 이런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DI 말고서라도 뭐 YC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5% 손절한 부분도 있지만 뭐 8% 수익, 17% 수익,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뭐 20% 수익 이런 정도의 상황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만들어낸다.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 이 기업이 너무 좋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렇다 그래서 뭐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싸게 사는 겁니다. 비싸게 살려면 내가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 뭐 다 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태성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실제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가치가 좋아지고 주가 반영이 있는 종목군들, 즉 돌파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한다. 그리고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종목군이 이렇게 올라간다. 즉 두 개는 하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전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앞단에서의 기업들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네.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아주 탄탄한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대한전선으로도 넘어온다. 즉 미래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싼지 안 싼지, 싼 주식을 사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가치를 대비해서 싼 주식을 산다는 거고, 미래가치 대비해서 지금 싼 주식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지금 실적 대비하면 비싼 주식이 맞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에 맞춰서 대한전선이 하락하는 구간에 어떤 식으로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만 기준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살펴서 보자. 그리고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한전선의 실적이 좋아지는 앞단에서 여기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보면 사전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확인 과정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하는 게 맞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앞단의 기업들을 보자. 근데 앞단의 기업을 보는 것조차도 가격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건 철저하게 요런 것들을 피어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피어그룹의 움직임이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적이 지금 주가 대비해서 본다면 당연히 비싼 주식입니다. 근데 보통 실적 대비 저평가, 뭐 가치주 이런 것들 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전선은 지금까지는 가치주의 영역에 속했지만 지금 성장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실적은 여기 대한전선의 실적을 보면 이렇잖아요. 그쵸? 매출도 막 조 단위로 나오고, 근데 이익률이 아주 형편없었다가 최근에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3%까지 회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도 21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번에 신고가까지 만들어냈다는 점, 즉 돌파 구간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그쵸?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재룡전기나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효성중공업의 실적,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매매 관련된 내용에서 이론적인 부분, 어떤 매매 전략을 쓰길래 아까 전에 보셨던 요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지, 그쵸? 요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내용입니다. 대한전선의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내가 2주 안에 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식의 특성상 오차 범위가 존재하지만 최대한 2주에 맞춰서 내가 손절을 할 건지, 그리고 수익 구간에 간다면 보유할 건지 말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았고, 최근에 대한전선이 62평도 이탈을 했고, 그리고 이탈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여기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평도 이탈을 하고 오늘 하루에도 여기 뭐 5%씩 이렇게 떨어지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단에서의 기업들은 탄탄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시세도 이쪽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으로 치환해서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죠?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